네, 오늘은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에 있는 대지 경매물건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된 상태이고 감정가는 45억 5천만 정도 하고 최저가는 52%가 유찰돼서 23억 8,900만 정도 합니다. 2차 입찰기일은 2024년 8월 19일에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한 30억 정도에 매각이 됐고 매수인은 지금 윤두환 외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토지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 968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292.82평입니다. 지금 감정가가 한 45억 5천만 정도 놓은 상태고 제시 외 건물을 감안해서 34억 1200만 정도 지금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시 외 건물을 감안해서 지금 이 정도고 지금 보면 제시 외 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본건 지상의 건축물 대장상에 주 1동 202.54제곱미터 및 주 2동에 166.92제곱미터 두 개 동의 건물과 본 건물에 부속된 미등기 건물인 종물 부합물 판넬조로 되어 있는 36제곱미터 건물이 매각 제외 대상입니다. 자, 해낭서 내용을 보면은 본건 토지는 상가 건물 2동, 부지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자, 토지 위에 있는 건물들이 다 상가 건물입니다. 2동으로. 그래서 토지 지상에 있는 등기된 제시 외 상가 건물은 지금 보면은 가동은 지금 상호 이비가 짬뽕 해갖고 중국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동이 있고 또 하나 더 동이 있는데 주 2동 여기는 푸주간 친구들 해가지고 상가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 지금 건물이 매각 제외 대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상가 건물이 이 토지 위에 있는 상가 건물이 지금 법정지상권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그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지금 보면은 임차인도 지금 2명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한 개 점포는 지금 1층 두 개 다 지금 보면은 1층이네요. 1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업자 등록은 2023년 4월 14일에 됐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도 지금 보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3년 7월 13일인데 배당 요구를 2023년 6월 28일에 한 거 보니까 정확하게 잘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확정일자도 제대로 받은 상태고. 자, 보증금은 보면 5천만 원에 월 300만 원입니다. 월세가. 그렇고 지금 보면은 아래에 보면은 다른 임차인도 지금 점포가 1층에 상가 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자 등록은 2016년 1월 29일에 지금 사업자 등록이 되었고 확정일자는 좀 받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 배당 요구는 한 상태인데 배당 요구 종료일이 2023년 7월 13일입니다. 근데 7월 6일 날 하였지만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확정일자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일자 미상으로 노는 것 같아서는 확정일자를 이 임차인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차인은 배당을 이 대항력이 있으면은 낙찰자한테 보증금은 이제 그 대항력 행사를 하면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지금 여기 보면은 윤두환이란 사람이 지금 이미 경매를 했고, 이 보면은 좀 결과를 보면 윤두환 씨가 이미 경매를 넣고 자기가 보면은 이렇게
경매를 낙찰자가 돼요. 경매를 넣고 또 자기가 낙찰을 지금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또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도 윤도안으로 또 돼 있네요. 보면은 건물은 매각제, 상가 건물 그 두 동이 지금 매각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임의경매 신청한 사람 윤두환이고 말소 기준 등기로 지금 보면은 임의경매 날짜가 2023년 5월 1일입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가 2023년 5월 1일이니까 이 임차인은 보니까 2023년 4월 14일입니다. 사업자 등록 일자가. 한 사람은 2026년 1월 29일입니다. 자, 그럼 두 사람 다 모두 지금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전입 일자가 빠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근데 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은 주식의 랜덤. 이 사람은 지금 보면 사업자 등록증과 등록 일자, 확정 일자, 배당 요구가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아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아래에 있는 김정혜 씨는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건의 매각 대금에서는 지금 보전금을 받아갈 수 없고 낙찰자, 낙찰받은 사람한테 보전금을 대항력 행사를 하면은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자, 임차인이 뭐 보증금을 받아가니 아니면은 뭐 대항력이 있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보면은, 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자,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이 물건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는 임차인의 지금 보증금 일 합하면은 1억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가가 보면은 34억입니다. 34억 하는 물건에 임차인의 보증금 1억은 그렇게 이 임차인한테는 중요한데, 이 입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 이 대항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치더라도, 자기가 인수를 한다 치더라도 뭐 그 34억짜리 건물을 입찰할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 1억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임차인은 한 사람은 둘 다 이제 대항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배당을 받아가고 한 사람은 대항력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 일자가 없기 때문에 이 물건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고, 단지 이제 낙찰자한테 5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을 달라고 하겠고, 지금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가 물건, 건물은 매각제에 되어 있는 이 상가 물건 두 개 다 보니까 하나는 지금 보니까 중국집이고, 건물 전체 1층 전체가 지금 중국집으로 되니까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 이동에 있는 부족한 친구들, 이것도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은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건물이 상당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좀 건물이 잘 되어 있죠. 지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영업도 잘 될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족한 친구들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손님도 많은 건데요. 보니까 짬뽕집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외관상으로는 지금 건물이 좋아 보입니다. 이제 이 건물이 과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영업은 잘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 같습니다. 이제 형태를 보니까 지금 부족한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지금 짬뽕집도 그렇고, 자, 이렇게 이는 물건에서,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일단은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자, 법정 지상권. 지상권이 뭐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없으면은 자, 자기가 철거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법정 지상권이 이제 보면은 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자,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서로 논의된 게 없으면은 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견고한 건물 또 수목,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거 이런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입니다. 30년. 그리고 법정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이고 그 밖에 이제 건물은 15년입니다. 15년이고 그리고 공작물, 공작물 같은 경우는 법정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5년이다. 5년 이하로는 불가하다. 계약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최단 기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상물 종류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지상권 존속 기간이 30년이고 그 밖의 건물은 15년이고 공작물은 5년이다. 그리고 계약으로는 이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으로 정하지 않을 때 최단 기간을 이제 지상권 존속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료됐어요. 그러면은 30년이 기간이 만료될 때 당사자 간에 합의로 또 갱신을 할 수 있다는 거. 자동 갱신이 아니고 합의로 갱신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담보로 이제 은행 같은데 금융권에 금전을 차용할 때 건저당 설정과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해 두게 됩니다. 은행 같은 데서 그럴 경우는 이제 설정해 두는 이유가 건저당만 설정하지 왜 그럼 지상권까지 설정하느냐? 그는 차후에 은행에서 건저당 설정만 해두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차후에 법정 지상권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저당 설정과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가 경매에 의해서 매각되면은 지상권은 이제 금융권에서 설정한 그 지상권은 후순위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은행 금융권에서 건저당 설정하고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으면은 이제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건저당만 설정 말소가 되고 그리고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경매에 의해서 매각되면은 그 지상권은 후순위 권리로서 소멸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죠. 한 30년 건물, 튼튼한 건물. 자, 이런 게 먼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데 후순위로 건저당이 설정됐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죠. 30년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한 30년으로 또 후순위로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그런 경우에 이제 토지가 경매로 놓았을 때 선순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찰할 때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 자, 이제 건저당보다 선순위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인수된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년이든 5년이든 뭐 15년이든 선순위 지상권은 건저당보다 선순위 지상권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그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냐면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토지의 건저당이 설정될 당시에 이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토지의 건저당이 설정될 당시에 이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자, 세 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토지 하나에 지분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세 명이 공유로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명이 이제 세 명 중에 한 명이 건물을 자신 이름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문제입니다. 자, 이럴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땅 소유자는 3명인데 건물 소유자까지 3명이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데 땅 소유자는 3명인데 건물 소유자는 1명일 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토지의 건저당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토지의 건저당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건물은 그러면은 건축 중인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상관없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토지와 건물 중에 어느 한쪽에 건저당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 자, 토지와 건물 중에 어느 한쪽에 건저당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의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것. 하지만 어느 쪽에도 이제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건저당 설정되어 있는데 매매로 이제 그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건물과 토지에 어느 한쪽, 토지든 건물이든 어느 한쪽에 건저당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임의경매로 건저당이 설정되면은 이제 임의경매니까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때 임의경매로 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자, 건저당이 뭐 토지든 건물이든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매매로 이제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매매로 달라졌을 때. 그리고 건저당이 이제 경매에 들어가면 임의경매니까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보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임의경매 결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할 때 그때 물권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럼 경매는 왜 그러면 낙찰대금을 완납하면은 물권 취득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되냐? 그 부분은 지금 민법에 녹아 있다. 자, 187조와 366조 민법 187조 366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데 경매는 낙찰대금을 완납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계없이 일단 소유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물권 취득에 경매로 물권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낙찰대금 완납하면은
소유자가 되는데, 그 왜 소유자가 되냐면은 이제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민법 187조로 보면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7조 민법에 보면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상속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으로 소유권이 물권 취득을 된다는 거. 자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상속, 공용징수, 그리고 판결이 났을 때, 그리고 경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경매로 낙찰대금을 완납하면은 지금 보면은 물권 취득을 하게 된다.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도 경매 잔금 납부를 하면은 물권 취득을 하게 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럼 왜 등기를 그럼 나중에 해야 되는 이유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못한다. 매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게 된다. 나중에라도 물권 취득 당시는 경매, 여기 보면은 잔금 납부만, 낙찰대금만 완납하면 된다. 완납하면은 물권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취득을 하게 된다. 민법 187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네,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을 보면은 저당권의 경매로 해서 이제 저당권, 건저당권, 이는 임의경매를 신청해 갖고 이 경매로, 임의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는, 이제 그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366조에서 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경매로 인해서. 자, 원래는 그럼 이 경우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토지 소유자도 홍길동, 건물 소유자도 홍길동인데 경매로 홍길동 토지와 지상 건물은 다른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 거예요. 토지는 홍길동이 그대로 있고 지상 건물은 다른 제3자가 낙찰 받게 되면은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그러면 이 홍길동 토지 소유자는 이 제3자 갑에게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 소유자 제3자는 이 토지를 이제 견고한 건물 같은 경우 30년 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조건이 민법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매로 경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자, 그럼 경매 들어가기 전에 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동일인.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토지 소유자도 홍길동, 건물 소유자도 홍길동일 때 그 이후에 건저당이나 은행에 대출받아 가지고 만약 건물을 짓든 토지에 건저당을 설정했건 이럴 경우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다 홍길동인데 이제 그 저당물에 의해서 이제 은행이나 이럴 때 이런 데를 통해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제 토지 소유자는 홍길동인데 지상 건물은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그때 토지 소유자 홍길동은 낙찰자인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럼 건물 소유자가 이 홍길동 땅을 견고한 건물은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나왔던 경매 물건으로 보면은 이는 경매 물건에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면은 상가 건물, 이 건물을 낙찰받아도 땅 밑에 30년 동안은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면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그 부분을 지금 법정 지상권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지로는 당사자 청구에서 누가 결정한다고? 법원이 결정을 한다. 지로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도 그 아래에 있는 홍길동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지. 지로는 당사자가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면은 누가 청구하겠습니까? 건물 소유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또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너무 가다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홍길동 토지 소유자가 이제 청구를 하면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조회해서 이제 이렇게 정해준다. 지로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토지에 건저당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러니까 토지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상가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은 건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보증금을. 임차인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토지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건물이 신축되면은 보호가 되지 않겠죠. 보면. 그럼 이 상태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이 소유하고 일단 토지도 홍길동, 건물도 홍길동이 같은 사람이어야 돼. 소유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돼. 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은 조건이 자, 대지도 홍길동, 토지도, 땅도 홍길동, 건물도 홍길동이 돼야 된다. 그리고 홍길동이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면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때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때 존재를 하고 있어야 돼. 있어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근데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은 뒤에 들어오면은 내나 우리가 은행에 건저당 설정하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은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것처럼 보증금 보호를 못 받는 것처럼 토지에 건저당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는 그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다. 건저당 설정되고 난 다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없이 보증금 보호를 못 받듯이 토지에 건저당 설정되고 난 이후에 건물을 신축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을 법정 지상권 있는 경매물건에 대해서 입찰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위에 건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에도 법정 지상권은 성립한다. 자, 조금 전에는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지어진 상태고 신축된 것이고 지금 이 내용은 토지에 건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건축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건축 중일 때, 자,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에 철거 특약이 없어야 한다.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에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돼.
그래야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철거 특약이 있으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 자, 그리고 지분 토지 위에, 자, 지분 토지란 거는, 자, 두 명이면 50%씩 지분을,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듯이. 자, 지분이란 거는 일단은, 토지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 두 명 이상이다, 이거지. 그러면, 두 명 이상 토지 위에 1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두 명인데, 두 명 중에 한 명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두 명이 땅 소유자인데 두 명이 건물 소유자일 경우 토지 소유자도 두 명, 건물 소유자도 동일한 두 명일 때는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두 명인데 그 중에 홍길동하고 갑이 있는데 아니면은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건물을 지은 거지. 그러면은 갑하고 을하고 토지 소유자면 갑하고 을이 건물도 갑, 을이 지었을 때는 소유하고 있으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데 토지는 갑, 을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만 소유를 하고 있을 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법정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지료를 지급해라고 지료 결정을 했는데 연으로 하니까 1년에 뭐 1,000만 원이다, 1년에 2천만 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지료를 결정했는데 2년분의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거지. 법정 지상권자는 누굴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건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건물 소유자. 법정 지상권자,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그 땅세를 안 낸 거예요. 지료를 2년을 안 내다 보니까 이 좀 경매를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자한테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해서 민법에 녹아 있어요. 287조에 지상권 소멸 청구 의사표시를 지상권자한테 하면은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상권이 소멸되는데 민법 287조의 규정에 녹아 있다는 거죠. 지상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결국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인 지상권자한테 하면은 그 지상권은 결국에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경구한 건물은 30년인데 한 2년 안 냈으면 처음부터 안 냈다 치면은 1년, 2년 안 내면 28년 동안 자기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2년 안 내는 바람에 아예 그 28년 아예 자체를 사용 못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에 법원에 통해 가지고 2년 동안에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자에게 이제 뭐 민법 287조 규정에서 지상권 소멸 청구 의사 표시를 하면은 이럴 경우는 또 그러면 그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에 정해져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지상권자는 이렇게 지료 연체로 2년분 해가지고 자기가 지상권 소멸될 경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래는 이 물건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건물을 2년 동안 이 땅 소유자에게 지료를 안 줘가지고 지상권 소멸되면은 이 건물을 지상물을 매수하세요. 땅 소유자한테 할 수 있는데 지료 2년분 안 내고 지상권 소멸되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자, 토지 위에 건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인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위에서는 토지에 건저당이 설정되고 토지에 건저당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건물이 신축되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는 거지. 그런데 밑에 보면은 토지에 건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건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건축은 어떤 개념이 그럼 빼다만 세워도 건축이고 또 건물을 뭐 거의 80% 건축된 경우도 뭐 건축이도 할 수 있고 프로테지로 치면 뭐 50% 치더라도 절반을 공사했더라도 건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 법에서 자 토지 위에 건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개념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럼 건축 중인 경우는 빼대면 설치해도 건축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은 뭐 90% 이상 완공돼야 거의 완공돼야 뭐 건물로 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건물을 어떤 식으로 어떤 경우에 건물로 볼 것이냐? 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둥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된다. 어떤 집을 지을 때 건물로 볼 때 벽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붕이 있을 때 이는 외관을 갖추고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로 볼 때는 벽, 기둥, 지붕을 갖추고 있으면은 건물로 본다는 것이고 이는 벽, 기둥, 지붕을 이는 외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가건물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자, 보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는 다시 보면은 자, 이 물건은 이렇게 지금 중국집이 이렇게 하나 있고 상가 건물이 두 개인데 또 보면은 이렇게 이게 중국집이네. 이렇게 놓아 있습니다. 이게 중국집 1층이지만 크게 잘 돼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하나 더가 지금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부족한 친구들 이렇게 하고 이제 건물이 두 개입니다. 상가 건물이 이 두 개 나온 지금 물건입니다. 이게 보니까 감정가가 34억이고 지금 매각을 윤도환 외 두 명이 지금 입찰을 해서 2024년 8월 19일에 지금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30억 정도에 지금 매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 제외 대상이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본건 지상의 건축물 대장산 주 1동 202.54제곱미터 및 주 2동 166.92제곱미터 두 개 동의 건물 그리고 본 건물에 부속된 미등기 건물인 종물 부합물 판넬조로 이제 36제곱미터 있는 건물은 매각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낭서상을 보면은 본건 토지는 상가 건물 두 동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지상에는 등기된 제수의 상가 건물, 가동과 짬뽕집, 그리고 주 2동 부족한 친구들이 각각 소재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녹아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건물은 매각 제외다. 그리고 지금 제수의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 경매물건이다. 지금 일이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뭐 지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로 결정은 이제 법원에서 한다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법정지상권자가 법원에 의해서 결정된 지로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미 지로 이행 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때, 중복되지 않는 기간은 또 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2020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법정지상권 승립 여지 있는 경매물권 있는 여부가 있는 경매물권의 권리분석 방법 보면은 기본적인 성립 요건은 최선순위 건저당이나 감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조금 전에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서 보는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최선순위 건저당이나 감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일치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선순위 건저당이나 감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해야 된다. 동일해야 돼. 홍길동이면은 토지 소유자도 홍길동, 건물 소유자도 홍길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이제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 건축 허가 일시, 그리고 재산세, 가세 대장을 통해서 자료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탐문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은행에서 건저당 설정되어 있으면은 은행 대출자나 아니면 그 건물이 있으면 건물 인근 거주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건물이 언제쯤 저 건물이 건축되었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조사 방법 한번 설명드리면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있는 경매물건을 조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건축 허가 일치, 그리고 재산세, 가세 대장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 조사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은행의 대출자나 아니면은 그 건물 인근 거주자에게 건물이 언제 건축되었는지 한번 탐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매물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제시되는 건물이 상가 2동입니다. 상가 건물 2동. 이 경매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법정지상권은 건물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소유자는 동일하다. 조금 전에 위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자, 보면은 상속은 소유권 이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민법 187조에 나와 있는 거 조금 전에 살펴본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7조에 보면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인데 상속 그리고 경매, 상속이나 경매로 의해서 물권 취득,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을 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부동산 경매 물건을 잔금 납부하게 되면은 자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상속을 받는데 자동으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상속은. 왜? 민법 187조에 보면은 상속이나 경매는 경매의 부동산 물건에 관한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소유자가 되지만은
이제 등기를 안 하면 처분을 못하고 매도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속으로 이 경매 물건처럼 보면은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비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상속, 소유권 이전이 상속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소유권이 민법 187조에서 상속은 물권 취득을 하게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어도. 그래서 왜 할 수 있었냐? 187조, 민법 187조에 그렇게 녹아 있다니. 자, 그리고 자, 보면은 이 경매 물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또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졌으면은 미리 법정 지상권이 이제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토지가 소유권 이전이 됐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졌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 등기부상의 채권 등기, 건저당이나 감유 시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있어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은 당연히 소유권, 자, 여기 180조에서 물권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물권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져 있었냐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고 또 그리고 토지 등기부상의 채권 등기인 건저당이나 감유가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지. 그런데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그 건물을 조금 전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배웠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성립하는 경우가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면 결국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의 건물을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또 말소 기준 권리, 건저당이나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감유나 이런 것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데 이는 건저당이나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건축된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을 하면은 임차인의 보증금 양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가 홍길동인데 토지가 갑인데 만약에 건물은 을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건물이 건축되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것과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는 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보면은, 자, 지금 소유권이 보면은 상속으로 1990년 11월 19일에 접수가 됐는데, 자, 토지 등기부 그리고 건물 등기부는 보면은 소유권 보존이 보면 2020년 4월 24일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등기부를 보면은, 자, 먼저 보면은 건물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소유권 보존이 건물을 짓고 최고 먼저 하는 지금 건물이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2020년 4월 달에 했습니다. 이게 자, 보면은 2020년 4월 달에 했다면은 좀 그러면은 2020년 4월 24일에 했네요. 지금 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그런데 이건 토지 등기부를 한번 보면은 자, 토지 등기부를 보면은 소유권이 자, 각구에 녹아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분할, 회비 분할을 위한 재산 상속이 지금 보면은 1990년 11월 19일, 등기운리는 1981년 5월 16일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물건의 토지 등기부를 보면은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이 1990년 11월 19일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등기부를 보니까 토지 지금 등기부입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각구에 1981년 5월 16일에 회비 분할을 위한 재산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때 지금 이 뭐 부친이 사망을 하셨겠지요. 상속이 됐으니까. 1981년 5월 16일에 됐는데 90년 한 9년 10년 약간 뒤에 이제 1990년 11월 19일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공유자는 보면은 윤정한, 윤승한 뭐 이렇게 4명이네요. 4분의 1씩 윤정한, 윤승한, 윤두한, 윤보한 뭐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자, 1일 당시에 소유자가 있고 건물이 있었을 때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소유자가 4명이 있으면은 이 4명이 계속 갔으면은 이 4명이 같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축을 했을 때는 그 법정 지상권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경매로 낙찰받아도.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명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면은 공유물 분할 2018년 7월 11일에 공유물 분할이 있었고, 그리고 상속이 또 있었네요. 또 보니까 그리고 정려가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두한 지분을
지분권자가 지금 김미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2021년 9월 2일에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2021년 9월 2일에 지금 정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윤두한이란 지분 이전을 한 상태인데 공유자는 김미진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딸 같네요. 딸은 아니네. 성씨가 다르니까. 그럼 윤두한이라는 사람이 몇 년생이에요? 보니까 윤두한 64년생. 이거 보니까 김미진은 74년생. 64년생. 글쎄, 하여튼 자기 집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상태네요. 근데 김미진 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윤두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2023년 5월 1일에 대구지방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건재당 설정된 게 있는지 보면은 건재당 된 것 없이 그냥 경매 신청한 거 외에는 없네요. 지금 좀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고 윤두한이 지금 경매를 신청했다. 채권자 윤두한이고 맞는데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지금 보면은 윤두한이가 지금 경매를 신청하고 자기가 지금 보니까 이거 보니까 윤두한이가 지금 낙찰을 받은 상태. 자기가 경매를 넣고 자기가 낙찰을 받은 그런 물건이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하지 않는 그런 물건입니다. 보니까 지금 건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좀 소유자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이 물건이 보면은 소유자가 이렇게 2020년 상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공유자가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윤승한 지분에 이렇게 녹아 있고 윤두한 그리고 윤보한 뭐 이렇게 녹아 있는데 자, 이 보면은 이 뒤에 정리된 걸 보면은 지금 자, 공유자가 이렇게 한, 둘, 셋, 넷, 5명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5명이 있으면은 이 건물이 이 5명이 같이 이 5명이 통일하게 이 건축을 했을 때 그때 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 조금 전에 배웠죠.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런 물건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보면은 건재당 설정된 건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다르고 요 보면은 자 여기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게 된다. 지금 보면은 토지 소유자는 5명인데 건물 소유자는 이 좀 보면은 자 이 지금 건물 등기부 등본인데 보존 등기할 때 보면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윤두한입니다. 윤두한이기 때문에 지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가 이거 살펴봤듯이 여기서 토지와 건물 소유에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토지의 건재당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리고 3명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에 1명이 자신이 이름으로 1명이 이제 3명이 공유하고 있다가 1명이 자신 이름으로 건물을 신축해도 이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3명이 같이 건물을 건축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자, 3명이 공유한 땅에 그 3명 중에 1명이 건물을 지으면은 신축을 하는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 이 부분이 1번에서 걸리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자기 혼자 지금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두환으로. 그런데 자기는 지금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낙찰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니까 35배. 왜 받았을까요? 이 물건을 보면은, 자, 법정지상권이 딱 보면은,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이렇게 좋은 물건, 자, 보면은 이렇게 가치가 높은, 자, 이런 물건을 보면은, 자,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짬뽕집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다고 받으면은, 자, 이 물건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건을 이 윤두환이라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받았을 때, 자, 이 물건은 이 경매 물건의 이 상가 건물 2개는 이 건물하고 그리고 이 부주간 친구들, 이거는 건물 철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건축한 윤두환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건물 철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법정지상이 성립 안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자기가 땅 소유자이면서 이 건물을 낙찰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보니까 윤두환이라는 사람이 지금 건물도 자기 끼고 땅은 이렇게 공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보니까 건물은 자기 혼자 윤두환이고, 자, 건물은 보면은, 자,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를 보면은 이렇게 소유자가 마지막에 보면은, 자, 이렇게 공유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 보면은 김미지만 자기 성씨가 아니고 다 공유자가 자기 형제가 한 그런 상태예요. 윤두환, 윤보한, 윤성한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땅을 이렇게 지분을 2개 다 윤두환이니까 자기 형제가 또 둘이 있고, 이 김미진이라는 사람은 좀 다른 사람 같은 지금 상황이 보니까. 근데 이 주소를 보니까 구암 65길, 주소 틀리네. 65길 9 304동. 똑같네요. 이거 보니까 자기 집 사람 같습니다. 보니까 1502호 304동에 9길에 1502호 하성 그랜드파크 하성 똑같네. 그럼 64년생이고 이거는 74년생이고 이 김미지라는 사람이 자기 집 사람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경매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을까 싶어서 지금 보니까, 그럼 땅이 결국에는 다 같이 이렇게 자기 집 사람하고 자기가 다 가지고 있네. 이 원래 지금 경매 들어가기 전 보면 자기 집 사람으로 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이 좀 세 사람은 자기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2사람은 자기 형제가 아니고, 그런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건물은 날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 건물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엄청 비싼 가격에 지금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 보니까 한 30억 뭐 500만 원 되네요. 이런 상태에 자기 혼자 들어와고 지금 낙찰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해놔두면은 어떤 특수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경매로 수익 내기가 쉽습니다. 어떤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구독을 또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앞으로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땅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 상가 건물 2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소유자가 지분 최고 많은 윤두환 씨가 지금 경매를 낙찰받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